네, 안녕하세요. 경매신 저자 무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짜투리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 꿀팁을 드릴 수 있는 강의는 명도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점유자, 살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와의 어떤 명도의 어떤 숙명적인 어떤 이제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다시 부동산을 인수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가 내가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전소유자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당했기 때문에 또 플러스해서 자신의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 진행시킨 것이고,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현재의 채무자, 전 소유자는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막 1년 동안 미납관리비도 엄청 연체되어 있고 뭐 이사비 달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나는 사실 이사비를 줘야 될 의무가 없다. 미납관리비를 내가 왜 대신 내줘야 되죠? 이거 굉장히 이상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게 싫어서 경매를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명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다루시는 이제 명도의 어떤 유형이 일반 물건 아파트, 일반 물건 빌라, 일반 물건 오피스텔, 일반 물건 단독주택, 일반 물건 그냥 상가, 이 정도거든요. 거기에 이제 명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해보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 집중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특수 권리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명도의 어떤 과정이랑은 많이 달라요. 하지만 일반 물건도 잘하죠. 300건 이상을 했는데 지금 재미없어서 안 해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제 일반 물건 하시는 분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서울에 있는 한 3억 상당의 아파트가 나왔고 감정가 역시 3억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 물건이 권리상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경매 공부에다 뛰어들 수 있는 물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낙찰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수익 내기 많이 힘드시죠? 경매인의 90%가 일반 물건 아파트에 뛰어드는데 사실이죠?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싸게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금액입니다. 자, 낙찰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여기서부터 내가 소유자가 아니죠. 낙찰을 받은 것만으로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죠? 알아는 둡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 최고의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때 내가 뭐라도 된다고 뭐 나설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나서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따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낙찰을 받고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기간이 도래하냐면 매각 허가 기간이 도래합니다. 자, 낙찰을 받고 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통해서 낙찰자가 생겼고,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이유는 자신의 채권 금액을 배당받기 위해서겠죠.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낙찰받은 금액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판사라면. 그 외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따진 다음에 매각 허가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때 매각 허가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법은 허가가 된 걸로부터 바로 잔금납부 기간이 도래해야 됩니다. 왜냐면 허가가 됐잖아요. 내가 낙찰 받은 거에 대해서 허가가 됐잖아요. 근데 경매에 있어서는 남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자라는 표현을 취지에서 신중을 더 기하자는 취지에서 또 한 번의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서 약 또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확정 기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매각 허가 확정 기일이 지난 뒤로부터 잔금을 여러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잔금을 납부하시면 이때로부터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낙찰받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되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잔금 납부한 때로부터. 등기한 때로부터가 아니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소송하고 뭐하고 했을 때 내가 가진 어떤 채권에 대해서 확인 판결을 받거나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랬을 때는 이 시점으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한 때로부터 잘못 착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중간에 절차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면 만약에 이제 명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낙찰을 받고 허가가 되는 기간 이 일주일까지 어떤 뭐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떤 남으로부터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따질 수 있는 기간에 어떤 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고 이 허가가 된 때로부터 매각 허가가 확정되는 이 기일까지 일주일까지는 또 항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항고 기간이요. 이 항고가 뭐냐면은 제가 판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최종적으로 매각 허가를 했고 마지막 이제 허가 확정 기일이 다가와 딱 일주일 줄 테니까 이 물건의 부동산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다 나와서 얘기해. 지금 얘기해. 깨내지면 안 된다. 대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기 위해서 연기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낙찰받은 금액의 10% 바치고 얘기해라. 그리고 네 말이 틀렸지? 네가 바친 금액, 공탁한 금액 안 돌려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신중하게 항고하세요. 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항고 때는 항고 잘 안 합니다. 왜? 돈 날리기가 쉽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잔금 납부 기간이 왔으면 여러분들은 명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인도 명령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인도 명령 신청. 이때 뭘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잔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잔금을 납부하면서 뭘 합니까?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라는 것이에요. 촉탁등기 신청.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 신청.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만나서 쌍방의 계약하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면은 당연히 매도자 또한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등기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이제 나서서 등기를 해준 데 있어서 협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당하는 사람이에요. 갑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강제로 부동산을 매각당했기 때문에 등기하는데 원래 같이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서류 띄워주겠어요? 감정이 안 좋은데 내 부동산을 갑 뺏기고 있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으니 강제적으로 등기 좀 해달라고 등기소에다 촉탁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일방의 요청에 의해서 등기소는 촉탁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촉탁등기 신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래도 개념을 설명하는 게 좋으니까 한 거고.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명도에 있어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판사님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점유자로부터, 이 점유자가 꼭 소유자이진 않을 수 있어요. 임차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은 낙찰자인 나에게 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인도 명령. 이 사람한테 부동산을 나에게 인도해달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 2주의 기간이 지나서 2주의 기간이 지나서 보통 인도 명령 신청을 했으니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서 결정문이란 서류가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에게도 가고요. 저에게도 인도 명령이 결정되었던 낙찰자에게도 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잔금 납부를 하면서 반드시 같이 하세요. 뭐냐면 인도 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났다. 근데 명도가 안 되었다. 그때는 강제 집행 못 합니다. 명도 소송해야 돼요. 그럼 시간 또 많이 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도 금이고 시간도 재테크고 시간도 수익률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명령 신청을 미리 해둬야지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와의 명도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강제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하시고. 그럼 누구한테 하냐? 현재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현재 이 부동산은 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아니면 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부 다에게 하세요. 전부 다에게. 뭐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내가 내줘야지만 부동산에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권리가 있잖아. 그럼 아직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는 인도명령 신청이 안 받아들여져요.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차인도 돈 받고 나가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점유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은 전부 다 그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서를 각각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법무사에 맡기세요. 한 15만 원밖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편하게 가자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로부터 뭐 꼼꼼하게 신경 쓰는 거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도명령 결정이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자금 납부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을 찾아가서 현관문에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적어요? 낙찰자입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010 뭐 0000 뭐 4557. 그럼 웬만하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왜냐면 또 인도명령 결정문까지 법원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쵸?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까지 암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화가 와요. 이때 무엇이 문제냐? 이때부터 뭐가 문제냐? 자, 현재 점유자는 이사비를 요구할 거예요. 내가 3억짜리 2억 8천에 낙찰받았어. 근데 2억 이사비로 한 300만 원을 달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도 매매할 때 이사비 주나요? 이사비 줘요? 팔고 나가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사비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데 어떤 관례상 이사비를 꼭 요구하는 경우가 이제 99%입니다. 이사비 한 300만 원 막 요구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미납된 관리비까지도 한 6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미납된 관리비까지. 그럼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2천만 원 싸게 받았는데 900만 원까지 빼고 나중에 뭐하고 짜잘한 비용 빼게 되면은 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냉장고 사고 TV 살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자유협상을 하는 건데 이제 요령들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낙찰 받아 보신 분들이 잘 하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것만큼은 정말 억울한 겁니다. 미납관리비. 미납관리비도 이제 안 내고 나가요. 미납관리비도 안 내고 나가려고 그런다고요. 이사비 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관리비를 어떻게 냅니까?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통곡할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보같이 미납관리비를 그냥 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해갖고. 아니에요. 관리비는요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로 나누어집니다. 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무엇이냐? 전유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현재 이 아파트 낙찰받은 아파트가 뭐 113동에 1802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아파트는요 구분 건물이죠. 각각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구분적으로 자신의 개별적으로 이제 분양받은 아니면 매수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랬을 때 이 1802호 이 부분만큼은 누군가와 함께 쓰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내가 독립되어서 사용되는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공간에서 사용되는 비용들이 뭐가 있어요? 적어볼까요? 이 공간 안에 뭐 전기, 수도, 난방, 그쵸? 뭐 도시가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TV 수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사용되는 이 모든 비용들이 전유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은 뭐예요? 이 아파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이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시설들 그리고 유지 비용들을 보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관리사무실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월급이 나가야 되겠죠. 경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분들 월급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비용, 그쵸? 승강기, 엘리베이터 이제 유지 비용, 그리고 뭐 이제 공공을 위해서 공용 목적으로 된 뭐 전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공용관리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념은 아시면 돼요. 뭐 공용 난방도 있고 공공 전기도 있겠죠. 나눠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률적으로 무엇을 법률적으로 내가 전부 다 이 미납관리비를 내가 인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또 대표적으로 대법원 판례상 몇 줄 뭐였지? 2001 다해 8677번 대법원 판례.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어떻게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있냐면은, 공용 부분만 낙찰자가 인수하라 라는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체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연체이자까지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까지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런 판례를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대법원 판례 보게 되면은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 경매를 통한 이제 새로운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유 부분,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가 쓴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이제 비용은 제가 인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도 관리사무소장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던가요? 그런 거 모르고 아무튼 600만 원이 들어와야지 돼.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600만 원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이 부동산가의 이제 명도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사가는 날짜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반출증을 받아야지만이 이삿짐센터 이삿짐 차량이 나갈 수가 있어요. 반출증을 못 끊으면은 이사를 못 나가요. 근데 그 반출증이라는 것은 이 미납관리비까지 정산이 전부 다 깨끗하게 되었을 때 반출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납관리비에 대한 해결은 정말 큰 숙제로 남는 것이죠. 자, 여기서 미납관리비가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이미 했죠. 근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더 많을까요?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더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 내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한 1802호에 대한 관리비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보통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얼마 정도? 한 100만 원 잡고요. 전유 부분이 한 500만 원 될 겁니다. 500만 원. 그러면 뭐 공용 부분 관리비 내가 인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납관리비를 통해서 관리사무소장은 속속 무책에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령을 통해서 삶의 어떤 이제 삶을 많이 살아오시면서 요령껏, 그리고 경매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쌓인 하나의 요령을 가지고 부드럽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지혜로운 기술을 가져서 협의로만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워낙에 말주변이 없고 딱딱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분명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공용 부분만 경매 낙찰자가 인수하라, 그리고 연체이자는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전유 부분까지도 전부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주세요. 주라고요. 그냥 관리비 주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민법 제 741조에 의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뻔하죠. 판사님, 민법 제741조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가 뭔데? 뭐긴 뭐예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대법원 판결이지 않겠습니까? 2001년 다 8677의 판결, 그 외에 또 쌓여있는 판례들 보여드리면서, 아니 나는 경매를 낙찰받은 낙찰자이고 분명히 이 판례를 통해서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인수하라는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통해서 전유 부분, 남이 사용한 전유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계산해서 저한테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을 제외한 전후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돌려받고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네 하고 판결을 땅땅땅 해줍니다. 원고 승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예요.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사람이 피고예요. 원고 승소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납관리비 내가 냈던 거 저는 500만 원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지혜롭게 풍경을 더럽히지 않고 요령 있게 이제 대화로서 풀어가는 하나의 명도의 기술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이제 협박성이 담긴 내용 증명이라도 좋아요. 왜냐면은 더 커져서 안 좋아진 하나의 풍경을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내가 이제 요령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게 잘 안 되신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납 관리비가 엄청나게 쌓이는 것들이 많아요. 막 억대일 때도 있고 몇 천만 원씩 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부담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도라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고 실력을 인정하고 저도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던 종로경례학원의 이현민 대표님, 그분도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저 또한 사실은 이 부분의 논리도 이현민 대표님으로부터 이제 알게 된 내용이죠. 아무튼 저는 이제 뭐 이현민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배웠고 종로경매학원으로부터 이제 경매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종로경매학원의 강의 또 추천해드립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옥션 홈페이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 강의 외에도 수많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그리고 경매 웹툰도 제가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 보시면 경매 공부 많이 하시고, 혹여나 경매 초보이거나 아니면 경매를 공부했고 특수관리도 공부했는데 내가 정말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짜 좋은 알짜 기술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가 너무 무섭다, 경험이 없다, 아니면 내가 초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 홀로 2배 수익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작년에도 한 45명 이상의 나 홀로 2배 수익을 통해서 안전하게 소액 2천, 3천만 원으로 2배 수익 황금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주특기 기술로만 그 사람, 고객 한 분 한 분의 투자금에 맞춰서 낙찰받아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소송은 이거 제기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라는 보고서를 드리고 내가 입찰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월에 3건씩 무조건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많이 수익을 내고 계신데 뭐 여기서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 홈페이지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정보들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